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려면 고독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타인을 품는 겁니다. 품으려면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내 안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타자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사람에게 고독이 생명인 이유는 사람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음의 절대 공간이라고 했죠. 은퇴 후에 사람들이 부부끼리 굉장히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신혼여행을 가면 꼭 싸웁니다. 왜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고독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끼리 방을 함께 쓰면요, 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서로 고독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지 않으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럼 고독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타자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팡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불행한 단 하나의 원인은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쉽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행한 이유는 고독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파스칼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스칼 혼자 있음, 고독할 줄 모르니까 살인을 하고 방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전쟁도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상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독이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담을 공간이 없으면요, 상대 허물과 가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힘들어지는 거죠. 상처를 너무 받으니까 자기도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독은 무엇입니까? 고독과 비슷한 것이 있죠.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과 고독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모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데요,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자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독은 기쁨이에요. 자아가 견고해지고요, 충만한 텅 빔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고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인스터시고 눈 여깃거리로 시간 때우기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대충 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뭐죠? 그들이 하는 건 인터넷 서핑, SNS, 인스타, 페이스북, 게임, 유튜브 먹방 시청, 좋아하는 가수 시청하기 등등과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독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고독처럼 나를 충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나의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나 자신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지죠. 술이 숙성돼야 맛있습니다. 밥도 맛있게 먹으려면 배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고독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고독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눈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얼굴 바깥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눈이 없어요. 눈이 마음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것만 보죠. 인터넷 뉴스, 자동차,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항상 밖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항상 타자, 세상만 보는 거죠.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소외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직장에, 학교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몰두하면 할수록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자기 자신과 소외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무엇인가 어딘가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 같죠. 왜 고독이 필요합니까? 고독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서 내 존재가 타인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존재가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평가나 시선과 상관없는 신령한 고유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고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과도한 눈치를 살피거나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사람들이 너무 눈치 보거나 너무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랑이 실패하는 거예요.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좁은 개울과 같은 마음이 좀 더 강이 되고 바다같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고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독서, 좋은 책을 읽는 거죠.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잠깐 그 글귀에서 머무르며 자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죠. 또 길을 걸으며 좋은 생각을 하거나,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좁은 공간에 이렇게 10명, 12명이 함께 내무실에서 생활하잖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그때 가장 힘든 것은 이 고독의 시간이 없다는 거죠. 눈치가 보여서 뭐 혼자 있는 것이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살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화장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생각하거나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쉼을 얻었습니다. 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PX를 다녀온다든지 고참시키는 것이 있을 때 혼자 길을 걸으면서 고독을 즐기면서 군생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저한테는 산책입니다. 이게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천천히 길을 걸으며 생명들을 잘 관찰합니다. 지나가는 개미들도 보고 나무들도 보고 또 나무의 그 표면도 만져보고 이렇게 새도 바라보고 그러면요 어떤 생명의 기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가 들리고요 화려한 공연이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만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구나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요. 또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했던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잘못된 생각들, 의심들, 두려움들, 걱정들을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에 들어가기보다 가서 아내에게 다 내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넣고 위로받아야지. 그렇기보다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차에 잠깐 주차를 하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을 하며 그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나면 가족을 축복할 수 있고 또 가족과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뭐 그리고 나서 그때 느꼈던 생각, 감정을 말하면 오히려 더 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요 그런 사람들은 더 고독해야 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틈틈이 혼자 걷고 자기를 돌아보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내 존재가 사람이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직 혼자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독 속에 꽃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꽃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의 꽃을 보기 위해 나에게로 올 것입니다. 홀로 서야 합니다. 고독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 놀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좀만 크면요 어린아이도 혼자 놀아요. 혼자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함께 잘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짓가랑이 잡고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십시오. 혼자 행복하십시오. 혼자 고독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